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보니까 저는 그냥 뉴저지에서 주지사가 민주당이 엎어질 뻔했다, 거의 엎어질 뻔했거든요. 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재검표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에서는 엎어졌고, 또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고위직들 부지사도 엎어졌고, 그 다음에 주 검찰총장도 엎어졌고, 또 버지니아의 그 주 하원 의원도 엎어졌고, 이제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더 심각한 광범위한 현상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최근 몇십 년 동안 미국 선거 역사상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 자유보수 혁명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지니아는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버지니아 민주당 텃밭입니다. 여기 그 트라이팩타인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지사,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다 장악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주지사 선거에서 그런데 공화당에 영킨 이제 너비스란 말이죠. 너비스라는 건 초심자, 정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초심자가 민주당의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이게 전국구 거물입니다. 전 주지사 맥컬리프를 꺾었죠. 그리고 부지사 흑인 그 시어스라 불리는 흑인, 그 다음에 주 검찰총장, 주 하원 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전형적 민주당 성향인 교회 중산층 고학력 백인 여성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uburban College Graduate White Female의 정치 성향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냥 정책적 실정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국가안보, 아프간, 국경, 이민, 에너지 이런 데 대한 실정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이제 CRT, 비판적 인종 이런 세뇌하는 것, 즉 백인으로 태어난 것을 죄스럽게 여겨라. 백인과 현대 문명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세뇌하는 거. 그 다음에 젠더 평등 세뇌하는 거. 그 다음에 캔슬 문화 세뇌하는 거. 캔슬 문화라 그러면 이제 미국과 현대 문명 서양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관점이죠.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친일파가 만들어 지배해온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이 캔슬 문화라는 게. 캔슬 칼처. 이런 걸 세뇌한단 말이죠. 이런 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가치관과 세계관을 둘러싼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교육감 선거 비슷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버지니아가. 자, 그런데 이건 버지니아고 다른 지역도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뉴욕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뉴욕에서는 이제 뉴욕시 말고 뉴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팔로죠. 뉴욕에서 중요한 주죠. 올해 6월 23일에서 11월 초까지 4개월 반 동안 버팔로에서 표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임 민주당 바이런 브라운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극좌 인디아 윌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게 올해 6월 23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진이 현임 바이런 브라운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고 극좌 인디아 윌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극좌랑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 극좌 후보를 지원한다고 상원의 실질 의장, 상원이 이제 그 법률상의 의장은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인데 실질 의장은 이제 그 상원의 다수당의 이제 원내대표거든요. 이게 슈머.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알렉산드리아 그 코르테스, AOC,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런 사람들이 출장 와서 유세를 해줬어요. 이 극좌 후보 인디아 윌튼을 미느라고. 한편이 브라운은 야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그래서 민주당 온건파와 공화 지지층을 기반으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투표지에다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 올리는 것을 법원이 막았어요. 그 무슨 요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올리냐 못 올리냐 올리냐 못 올리냐 이 싸움이 8월 9월에 있었습니다. 그 결국 이름 못 올리게 됐어요. 그럼 이름 못 올리면 한국 같으면은 출마가 안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투표지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더라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을 직접 기재해야 돼요. 써야 돼요. 이름 써넣기. 그걸 write in이라고 부릅니다. in. write in. 이름 써넣기. in이라는 건 이제 in, 넣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표지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직접 그 이름을 써넣어야 하는 후보, write in candidate, 이름 쓰기 후보로 이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브라운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런 브라운이 그런데 이름 써넣기로 출마해 갖고 60% 가까운 득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황된 거죠. 민주당이 황된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바이런 브라운이 이름 써넣기라는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도 60% 정도 얻어가지고 저 인디아 월튼 극좌 후보를 꺾어버렸습니다. 민주 텃밭에서 민주 온건파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공화랑 손을 잡고 저런 위협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 뭐 이게 그냥 버지니아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카운티 이름은 백서고요. 시 이름은 아마 샌 안토니오일 겁니다. 여기에 민주 텃밭이고 굉장히 민주당이 센데요. 어느 정도 센 데냐. 원래 민주당이 제일 센 데가 이제 라티노들이 많이 사는데요. 저기 제가 아래 이렇게 고구마 같이 점점점점 둘러놓은 데가 있죠. 저기가 리오그란데 계곡입니다. 리오그란데 밸리예요. 뭐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리오그란데 하는 거. 리오그란데. 저게 리오그란데 밸리인데 이 리오그란데 밸리 중에서 자팔라 같은 데는 지난번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쪽이 나왔어요. 저 빨간. 그리고 히델고 이런 데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40%대, 30몇 %대 이렇게 나왔다고. 40% 이렇게. 그런데 저기는 그거보다 더 나와요. 지금 제가 동그맹이 쳐놓은데 샌안토니오는 리오그란데 지역보다도 훨씬 더 바이든 성향, 민주당 성향이었다고요. 지난 대선 때. 리오그란데도 아주 악명 높도록 민주당 성향인데 거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옮겨와서 지난 대선 때 저기 리오그란데 중에 빨간 거 하나 역삼각형 같이 하나 들어있죠. 그 자팔란가 뭔가 하는 데인데 거긴 트럼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정도였고 요즘 2021년 들어서는 리오그란데는 트럼프 분위기가 꽤 많이 불어요. 그런데 샌안토니오다 백서다 이러면은 저기가 그 텍사스 중에서도 제일 민주당 성향이 센 데라고 보통 꼽혀요.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 토마토 수프 속에 블루베리라 그럽니다. 저 지역을. 그러니까 공화당은 빨간색이니까 토마토 수프. 민주당은 파란색이니까 블루베리. 그런데 여기서 주하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이번에 주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 존 루한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도 하다못해 텍사스까지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더 빨갛게 가는 거예요. 더 공화당 쪽으로. 텍사스도. 원래 공화당 쪽인데.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 제가 이걸 보고서 오늘 원래 이제 조뱅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게재해 드립니다. 조뱅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다.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한 편을 더 편성한 겁니다. 이게 뉴저지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등록 당원만 민주당이 뭐 인구가 한 700만 밖에 안 될 텐데 많아봐야 등록 당원만 민주당이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공화당보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이제 공화당의 후보는 누구냐. 가구 판매점의 트럭 기사예요. 저 사진.
에드워드 덜. 가구 판매점 트럭 기사예요. 민주당은 누구냐?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최다선 주상원 의원이고요. 주상원의 의장입니다. 스티브 스위니. 이 사람에 대해서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호 두목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파워풀한 사람이냐? 교원노조랑 한번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원노조에서 야 이거 얘 스티브 스위니 이거 저기 그 군기 좀 잡아야겠어. 그래가지고 2017년에 교원노조가 이 스티브 스위니의 경쟁자에게 60억 원 민주당 프라이머리 때 그리고 그 본선 때 60억 원을 돈을 질러 넣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표 차이가 뭐 18%인가 17% 차이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센 사람입니다. 저 스티브 스위니가. 그런데 이 센 범털 중에 범털을 대상으로 가구 판매점 트럭 운전사가 선거비용 달랑 150달러 써가지고 150달러 썼어요. 그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거 이래저래 하면 많아봐야 $10,000가 안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얘들은 선거 기간이 기니까 하루 종일 얘들 선거 기간이 보통 한 200일 가까이 되잖아요. 200일? 6개월은 뛰니까 5개월, 6개월 뛰죠. 그러니까 150일, 180일을 다니면서 하루에 이것저것 뭐 밥 사 먹고 콜라 사 먹는 거 40불만 계산해도 $6,000, $7,000 나와요. 그동안에 그럼 돌아다니면서 저기 자동차 기름 넣는 거 하면은 그 다음에 가면서 뭐 그래도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끄적끄적 해서 명함이라도 하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써봐야 그러니까 선거운동 썼다고 보고한 거는 뭐 제대로 북키핑이나 했겠어요. 153달러고 많이 써봐야 $10,000 미만 썼다라 그래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거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 트럭 기사인데 아주 점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당신 정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 정신을 따르는 보수주의자입니다. I'm a constitutional conservative.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건국 정신을 따르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렇게 멋있는 말 한 적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때 건국 정신은 제가 한번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신이 건국 정신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에서부터 1953년 7월 6.25 끝날 때까지 8년간의 기간 동안에 단련된 것, 그것이 건국 정신이에요. 똑같아요. 저기도 미국도 먼저 보스턴 티파티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선언이 1776이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게 1780 몇 년이에요. 독립전쟁 끝나고. 그동안 헌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헌법을 둘러싸고 헌법 제정되자마자 바로 수정 조항이 한 10개 붙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First Amendment, Second Amendment, Third Amendment 수정 조항이 한 10개쯤이 바로 붙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헌법 정신, 건국 정신이 뭐냐를 가지고 치고받으면서 그거를 정리한 에세이집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건국 정신은 1776년 독립선언서 하나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78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에 나타나고요. 그 헌법을 곧바로 수정한 수정헌법에 나타나고요. 그것을 해석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나타나요.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될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건국 정신을 1945 8월 15일 기준 혹은 1848 8월 15일 기준 혹은 1848 제헌절인 7월 27일 기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좌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헌헌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헌헌법 정신을 바로 건국 정신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함정입니다. 그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해방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 만들 때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얼레발레 엮어서.
재헌헌법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조항들 많아요. 재헌헌법 보면. 헌법은 우리가 욕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하는 부산 피난 갔을 때 4.4.5 헌법이 헌법이에요. 그때가. 제1공화국 헌법 제대로 된 게. 6.25가 없이 어떻게 건국을 얘기하냐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국민됨은 저들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형성된 건데. 국민의 국민 정신이. 스스로를 마치 이 나라가 1848년 8월 15일 하루에 뻥 하고 뻥튀기처럼 튀어나왔다 하는 건 나라를 코미디로 만드는 겁니다. 나라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우리의 건국 프로세스는 45년 8월 15일에서 53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기는 독립운동기고, 그 이전에 구한말은 그 구한말 내지는 현대문명에 이제 끌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어떻게 해야 돼? 갈팡질팡하면서 그래도 길을 발견해내던 시기고. 한국 현대사를 그렇게 이렇게 좀 숨이 길게 봐야 돼요. 그 좌파들이 건국을 딱 하루 날짜 봤거든. 그럼 하루 막으려면 차라리 건국 선포한 거 그럼 정오해. 정오 그것도 다시 분으로 나누고 초로해. 그래 너는 그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정오에 정오인지 언제 모르겠어요. 낮 12시 10분 12시 12분 37초에 땅땅땅 했을 때 거기가 건국이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재헌의회가 소집됐을 때가 건국이냐? 땅땅땅 하면서 헌법이 통과된 순간이? 나라는 그렇게 코미디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피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고민이 들어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45년에서부터 53년까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헌법은 재헌헌법에서부터 우리가 4.4.5입이라고 폄훼하는 전시헌법, 전시에 통과된 그 헌법까지고 그게 하나의 풀 프로세스예요. 일단 재헌헌법으로 턱걸이 해놓고 그 다음 올라챈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개헌조차도 야당이 뒷다리 잡고 말려가지고 4.4.5입으로 됐겠냐고요. 간신히 턱걸이해서.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아저씨예요. 이 트럭 기사가. 나는 건국 정신에 따른, 나는 헌법 정신에 따르는 보수주의자다. 그래서 이게 이 뉴저지에서는 또 약체라고 생각됐던 치타랄리 주지사가 주지사 후보가 공화당에 선전했죠. 그 사람은 선전하고 그 와중에 주 상원 의장인 거물 스위니를 트럭 기사가 주 상원 선거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153달러 쓰고 20만 원 쓰고. 살벌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제 조선을 뭐 심하게 좀 뭐라 그랬죠. 이거 뭐 거의 뭐 중국 간첩 같은 신문이야? 아니면 정신병 신문이야? 트럼프 다 벗어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에 보면 트럼프는 4대0 완승했고요. 바이든은 4대0 완패했습니다. 바이든 0대4 완패했어요.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 4명 다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에 트럼프가 글렌 영킨 지지했습니다. 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트럼프가 마이크 캐리 지지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하이알리아 시장에 에스테반 보보 후보 지지했는데 당선됐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버로 프레지던트. 이제 미국은 기초 단위를 어떤 데는 버로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카운티라고 불러요. 보통 카운티인데 버로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버로 프레지던트가 아마 이게 기초 단체장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름들이 다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도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그러니까 저기 그 뉴욕 옆에 있는 거, 뉴저지 넘어가는 데 있는 섬이요. 그 스태튼 아일랜드의 버로 프레지던트의 비토 보셀라 당선됐습니다. 바이든이 지연 유세를 가거나 공개 지지한 4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바이든이 지연 유세 간 거는 3명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버지니아
부지사, 버지니아 검찰총장 이게 3명 다 탈락했습니다. 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바이든이 공개 지지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저께 조선일보가 무슨 트럼프와 선을 걷기 때문에 영킴이 이겼습니다. 이런 그 웃기는 헛소리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 완성 중입니다. 트럼프랑 상관없이 트럼피즘이라는 사상체계가 이게 뭐냐면 가치지향 주권국가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를 강화하자.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도록 우리나라를 사랑하자. 이거는 이제 미국인의 경우는 이게 미국 예외주의로 또 나타나죠. 왜냐하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미국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나라다. 역사로부터는 어떤 우연, 어떤 외국의 정복과 침공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게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이걸로 딱 틀이 잡혀간 거예요. 사상이. 이 사상은 개인보다 강합니다. 트럼프는 나고 살고 죽는 한 자연인이지만 한 인간이고 한 개체지만 사상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넘어선 트럼피즘이 완성돼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트럭 기사가 튀어나와서 정치 거물, 뉴저지에서 2번째로 힘이 강하다는 정치 거물을 주 상원 선거에서 무찌르고 당신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저는 헌법 정신에 투철한 보수주의자입니다. 헌법 정신을 섬기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6일 그 트럼프가 이제 미 상원이 이제 그 상원에서 그 대통령 선거 그 트럼프가 패배했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날 이후로 제가 몇 마디 했다가 이제 거의 뭐 여러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열받으신 분들한테 야단 무지하게 맞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을 법률적 방법이 없다. 사실은 저희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트럼프를 아끼시는 분들은 지난 한 2달 전, 1달 전만 만나도 아리조나 검표가 다 뒤집히고 나오고 그러면은 선거 결과 확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법률적 어떤 그 경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잘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 선거 결과를 뒤집을 법률적 경로가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이 억울함 속에서 거대한 민초의 각성,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의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MTR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죠. 선거 결과는 안 뒤집힐 거다. 그럴 법률적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태에서 숨어 타는 숫처럼 부글부글 하면서 그 에너지가 성숙해 갈 거다. 민초의 각성이 성숙해 갈 거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2024년에 트럼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다. 이미 개인 트럼프를 넘어선 하나의 사상체계가 된 거예요, 이게. 저 같으면 거기에 VO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혹은 Value Oriented Patriotism. 가치지향 애국주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주의. 그러나 그 문호를 열어 제끼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한 사람은 트럼프니까 트럼피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하나의 사상체계로 이제 세팅된 거예요. 이게 그걸 뜻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 사상체계를 따라서 쫙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감기를 생각해 보자고. 초대형 차감기. 우리가 저기 뭐라 그러죠? 지하철 터널 뚫는 터널 차감기. 뭐 직경이 한 2m 50, 3m씩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클걸요. 그 큰 바퀴가 이렇게 원으로 생긴 게 돌아가면 안에 게 다 구멍이 뚫리죠. 엄청나게 고가 장비죠. 그러면 그 돌아가는 이거 위에 뭐 있어요?
날이 붙어 있겠죠. 그 날은 뭐예요? 초경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가루,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루 붙여놨거나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니면은 어떤 그 특수강 처리한 날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이 바로 사상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도 헛바퀴 돌아요. 삑삑삑삑 하고 못 파고 들어가요.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거는요. 그 날이 붙었다는 거고, 바다로 치면 해로가 뚫렸다는 얘기고요. 해로에 부표가 놓여졌다는 얘기고요. 등산으로 치면은 길을 가는데 왜 등산에 이렇게 그 리본 매놓잖아요. 그 매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꺾어라, 뭐 여기서 계속 가라, 이렇게 리본 매놓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등산으로 치면은 그 루트를 알려주는 그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으로 치면 지도라고요. 사상은 그런 겁니다. 이게 있으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딱 프리즘을 만든 건 뉴턴이에요. 유리삼각맛대로 프리즘 딱 보여주니까 그전에는 빛은 뭐고 빛은 뭐고 빛은 뭐고 노가리 한참 많았는데 뉴턴이 빛은 여러 개 색깔의 빛들이 합성된 거예요. 햇볕은 하고 딱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유리 세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프리즘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유리 세공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였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유대계. 스페인의 선조가 스페인에서 건너온 세파데 유대계 철학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럼프가 나오든 안 나오든 트럼프라는 한 개인이 죽든 살든 이제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사상의 날이 잡혔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로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니까 이게 잡아 돌리죠. 근데 날이 있으니까 구멍이 펑펑펑펑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의 자유보수 정치혁명 본격 궤도 진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살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트럭 기사 아저씨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게 이제 보도되기 시작한 게 어저께 낮부터인데, 어저께 낮에는 제목만 보고서 무슨 소리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못 다뤘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밤에 가서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럭 기사가 153달러 쓰고서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힘 좋은 범터를 꺾었단 말이야. 야, 이거 대형 사고네. 초대형 사고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정치평론가들이 꼭 뭐 공화당 성향도 아니고 트럼프 성향도 아니고 오히려 저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민심과 완전히 결이 달라져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평이 나와요, 지금. 저희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정신병 앓고 있습니다. 자, 그 정신병 어떻게 앓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피즘 혹은 제 용어는 보스라는 방식으로 이쪽은 전 세계 모든 민족한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 사상 틀이 잡혔어요. 저희들은 멘탈 붕괴하고 있습니다. MSNBC에서 초빙 호스트로 나온 티파니 크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영케인이 이긴 것 보니까 버지니아 그쪽 사람들은 백일 우월주의가 좋은 모양이에요.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할 얘기예요. 술 취해갖고 자기들끼리 할 얘기지. 야, 그 버지니아 것들 말이야 못 쓰겠어. 전부 백인 우월주의에 취해 있어. 이거 술 취해서 자기들끼리 할 말이지 텔레비에 나온 공인이 할 말이냐고요. 이걸 제가 풀 텍스트로 그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둥, 뭐 민주당이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 모두 변두리만 두들길 뿐 핵심을 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지니아의 흑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결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공화당 성향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토니 모리슨 노벨 문학상 수상작 빌러브드가 너무 잔혹하기에 청소년 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격분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실은 이렇죠. 그쪽 사람들에겐 백인 우월주의가 좋은 겁니다. 말은 제대로 해야죠. 네,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손석희 뺨쳐. 손석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이건 완전히 무슨 얘기냐면, 야, 니들은 버지니아 것들, 니들은 그거 또라이 것들이야. 니들은 특정 지역이야. 니들 따로 독립해. 이 소리잖아요.
이거 전국 텔레비, MSNBC, 게스트호스트는 보통 학력이 높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격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ABC에서 법률 논평가 써니 호스틴. 이 사람도 그건을 해요. 버지니아에서 백인 여성의 57%가 영킨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땅에 노예제도가 존재한 적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버지니아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존재한 적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사기꾼들이라고 ABC에서 공인이 공적으로 출연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영킨을 위해 트럼프는 엄청나게 여기저기 전화했을 겁니다. 영킨은 유세 중에 트럼프의 트자도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영킨은 새끼 트럼프에 지나지 않아요. 출구조사에서 보면 백인 여성의 57%가 영킨을 찍었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엔 그 버지니아에서 백인 여성의 55%가 힐러리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찍었다고 답했었죠. 그런데 뻔뻔하게 이번엔 CRT 때문에 영킨을 찍었다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2016년이나 지금이나 55%나 57%나 별 차이 없잖아요. 2016년에 CRT 이슈가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CRT는 초중고에선 가르치지도 않아요. 대학, 그것도 법대에서만 가르쳐요. 역사를 쿨하게 가르칠 뿐이죠. 영킨을 찍은 57%는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거 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때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술 취해갖고 안주거리로 할 얘기를 텔레비에 출연한 상태, 공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멘탈 붕괴했다는 소리죠. 얘들 지금 민주당이요, 이 논평 보면 전부 입을 모아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은 우리가 CRT라는 올바른 대의를 표방해서 밀어붙였는데 상대방의 교활하게 백인 우월주의를 들고 상대방의 교활하게 그것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교활하게 그것을 우리를 역공을 취해서 진 거다. 이러고서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정치 제대로 평론하는 사람들이 민주 쪽이든 공화 쪽이든 야, 민주당 저것들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민심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감을 상실한 것들이네. 멘탈 붕괴된 것들이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혁명의 와중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공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리스트 본진은 빅머니입니다. 돈, 월스트리트. 세계 최대의 펀드 회사 블랙락이라고 있죠. 검은 돌, 검은 바위. 거기 CEO 레리 핑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살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ESG 교주입니다. ESG 뭐냐? E는 환경, environment.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내러티브예요. S는 뭐냐?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이건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다양성, diversity, 그 다음에 포용성, inclusiveness, 그 다음에 평등, equity, 그 다음에 접근성, accessibility 이런 것을 내세워서 무슨 뭐 젠더 평등하고 뭐하고 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이 한 칸씩 다 만들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저 사람이 말하는 S예요. 소셜 리스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저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떠드는 게 저기 SK인 것 같은데 SK 최 회장 ESG 전도사 한번 대보세요. 핑크 밑에서 새끼 전도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G는 뭐냐? 거버넌스예요. 특히 여기 이제 직접 타격받는 게 제조업이나 1차 산업, 광업 이런 것들이죠. 노조에 다 내줘라 이거야. 노조에 경영권 다 내줘라. 저게 G예요. 컴퓨터 가지고 하는 돈 다루고 하는 사람들, 인터넷 서비스 업체, 여기는 노조 하나도 안 무섭죠. 노조가 잘 없죠. 워낙 고액 연봉 주고 커미션 베이스고 뭐 성과급 베이스로 그냥 메뚜기처럼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동네니까. 자기들 기준에서 야, 니들 다 이제 저기 노조에 다 내줘 경영권. 이거 떠들어요, 저 핑크라는 자가. ESG 교주예요. 저거 얼마나 무섭냐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하니까 호주 수상이 읍소를 했다고요. 우리가 기후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세계 투자금융계가 호주를 외면할 것이다. 세계 투자금융계가 레리 핑크의 쫄따구들이 호주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울었다고요. 국민 앞에서, 호주에서. 자, 그 레리 핑크를 겨냥한 상업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컨슈머 리서치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블랙락은 중국 공산당 지배자들을 축혀 세웠다. propped up. 그 다음에 중국에서 블랙락이 저지른 짓이라는 소로스의 반중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리 핑크는 미국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똥폼 잡으면서 가르치기 좋아하지만 결국은 중국을 빨며 미국을 팔아넘겼다. 블랙락이 아무리 깨어있음 흉내를 내더라도 그 본색을 감출 수 없다. 미국 회사가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동원해서 중국에 몰빵한다는 것은 살벌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러고서 블랙락과 레리 핑크를 정면 공격하는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민단체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본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니들은 미국과 서방의 자유세계의 주권국가를 약화시켜서 세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다 주물르려 그러지? 니들 죽을래?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제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 리서치는 타락 리버럴을 양산하는, 이 타락 리버럴, 왜 이런 풍조가 그냥 만들어지겠냐고요. 돈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옆에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빅텍이 펌프질하고 저 월스트리트가 ESG로 펌프질하고. 이 타락 리버럴을 양산하는 글로벌리즘의 본진, 깨자점 기업, 워크 컴퍼니를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입니다.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빅텍의 이제 간판 기업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보죠. 트위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마탱이가 갔어요. 이 빅텍들은 글로벌리스트의 보루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진영을 지키는 제일 파워풀한 이 미디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뉴미디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 고지죠, 고지. 글로벌리스트 수호본부가 빅텍이에요. 트위터 히스테리컬합니다. 짐 뱅스 하원은 공화당이죠. 짐 뱅스가 트위터에 계정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개인 짐 뱅스가 있고 하원의원 짐 뱅스가 있는데, 하원의원 짐 뱅스 공식 계정을 날려버렸습니다. 트위터가 중지시켰어요. 왜냐? 짐 뱅스 공식 계정에서 짐 뱅스가 뭐라고 썼냐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할 여성 최초 사성 장군의 명예가 남자 트랜스에게 돌아갔다. 이게 얼마 전에 사성 여성 장군 임명이라 그래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군이 오리지널 군인 출신 장군이 아니에요. 미국에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Public Health Support 무슨 콥인데, 거기가 이게 PHSCC 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의사들, 의료진들한테 군복을 입혀요. 민간인들을 뽑아서. 그리고 의료단장은 제독이라고 불러요. 민간인한테 그냥 별을 4개 달아주는 거예요. 무슨 사관학교랑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성장군에 임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군 출신은 아니에요. 바이든 초기에 64일 동안 여성이 이 자리를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단장이죠. 근데 그때는 설이었기 때문에 삼성장군에 그쳤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하면서 이제 사성장군으로 이제 제독을 앉혀놓고 사성장군으로 이번에 승급을 시킨 거예요. 이 보건의료지원단이 이렇게 군복 입히기 전에 기구였을 때가 있었어요. 오바마 1기 때 그랬어요. 그때는 군복 안 입혔어요. 그때 민간인이었을 때 저 책임자 자리에 한국계 하와드고
고경주 박사가 저 책임자 자리를 역임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게가 아니어서 그 군복을 입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장군 임관을 안 시켰죠. 그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제도였으면 그때 하워드 고가 제독으로서 별 4개 답니다. 그 의사가. 우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말하자면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그 원래 여잔데 남자로 트랜스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고서 여성에게 사성 장군을 줬다라고 했다. 그럼 원래 오리지널 여성한테 이 명예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트랜스가 이 명예를 중간에 가로챘냐라고 짐 백스가 빵 하고 질러버린 거예요. 당연히 트위터는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원의 공식 계정을 닫아 걸고 거기다가 이제 짐 백스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 이 트위터 삭제하기 전까지는 공식 계정 사용 중지야. 연방 하원 의원한테. 겁이 없는 거야, 겁이. 그 짐 뱅스는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한 말 중에 사실 아닌 거 있어? 그 사람 남자잖아. 젠더로 따지면 트랜스 하기 전에 원래 젠더 따지면 남자한테 돌아간 거 아니야. 오리지널 여자가 아니라. 난 표현의 자유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쟤들 하는 방식이 너무 살벌해요. 네, 이제 대충 미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자유보수 혁명이 본격 궤도 진입입니다. 트럭 기사가 거물을 꺾었습니다. 이 물결은 무섭습니다. 이 물결은 이미 트럼프란 한 개인을 떠나서 트럼피즘, 일반적 용어로 부르자면 가치지향 주권국가 혹은 가치지향 애국주의 혹은 미국 예외주의 이 사상으로 딱 정립이 돼갖고 무서운 에너지가 거기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